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라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농막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려고 했었죠. 그런데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하여 일단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정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농촌의 농막을 굉장히 완화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 이유는 뭐냐면요, 농촌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시골에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일단은 우선 임시적인 발표고요. 아직은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다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잠을 자는 거를 방해했었잖아요. 잠을 못 자게. 우리가 1시간, 2시간 거리에 농막을 가가지고 농사 짓고 당일날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라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막법을 자꾸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부딪히는 거 있죠. 서울에서 온 사람들하고 원주민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자꾸 불화가 생기면서 신고가 늘어나고 대부분 99.9%가 신고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요, 일부러 와서 현장 답사 안 해요. 인력도 없고요. 대부분 불화로 인해서 그냥 또 신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고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요번에 농림축산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잠을 요번에는 발표하는 거에 잠은 자도 된대요. 그 대신 조건이 있대요. 농사를 짓는 조건, 농사를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잠을 자도 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농막이라는 거 우리가 다 농사 지러 가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잠을 잤네 안 잤네 이런 거를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기한 연장됐기 때문에 추후 다시 발표하는 걸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국가의 농림축산부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하고도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막을 지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저도 농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골은요, 제가 늘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심각해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십니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정말 쓸쓸합니다. 그래서 폐가 같은 것들도 문제예요. 폐가도 지금 요번에는 충남 부여인가 공주인가 어디 이쪽에서는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이 폐가 문제, 시골에 가면 막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서 폐가 되는 거 안 판다, 뭐 그냥 빈집으로 있어도 막 비싸게 달라 그래서 안 팔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요번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정부에 건의를 했대요. 부여인가 거기에서는 지자체별로. 뭐냐면은 자기네가 빈집으로 있는 것들을 뭐 1차, 2차 해가지고 어떻게 막 강제로 막 철거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민사로 많이 가니까 이게 아주 불협화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 가면서 막 빈집도 많아지고 막 되게 쓸쓸해요. 시골에 진짜 이렇게 살아보면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농막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요번에 농막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농막에 와갖고 막 난리치고 파티 벌이고 뭐 옆에 괴롭게 한다. 우리는 농사 짓는데 막 괴롭게 한다. 우리는 농민분들은 힘든데 막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좋다.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인간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웃 간의 분쟁 같은 경우 어디도 일어날 수 있고 다 방식이 다릅니다. 농막에 가신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착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일 수도 있고 정말 양아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이제 농막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막 밤에 파티를 벌인다든지 그런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없진 않을 겁니다. 우리 귀농귀촌을 꿈꾸는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전원 생활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농막입니다. 왜? 농막은요, 조금 대체적으로 싼 토지를 사가지고, 싼 땅을 사가지고 작은 가격으로 한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농막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귀촌 생활을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원주택을 사야 된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고 집을 짓는 거는요. 요즘에 건축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도 경기도 수도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요. 최하 5억 없으면요. 집도 못 져요. 땅도 못 사고. 그러니까 최하 땅을 경기도권에서요. 좋은데 그냥 좀 살려고 그러면 요즘 평당 뭐 250에서 3, 400 줘야 됩니다. 좋은 것들. 그러면은 100평만 사도 얼만데요. 예. 땅값만 3억이에요. 최하. 뭐 못해도 2억. 그리고 집 짓는데 요즘에 보통 2, 3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 정말 서민들에겐 굉장히 도전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농막을 도전해서 정말 전원 생활을 반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자, 이미 정부에서 농막이라는 거를 허가를 내줘서 시행을 했으면 갑자기 잠을 자라고 했다가 잠을 자지 말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협 같은데 거름을 삽니다. 그 씨앗도 사고요. 농자재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농막 짓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내가 농막이 신고가 돼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거름을 많이 산다든지 씨앗을 많이 경영체 등록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경영체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예. 3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지역, 관할 지역에서 상권을 내가 이용했던 부분들, 철물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제가 요번에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당신들은 꼭 갈 때마다 지역에서 뭘 사준대요. 철물점이라든지. 그래서 그 3년 동안 지역의 거름, 지역의 식당, 지역의 무슨 뭐 철물점이라든지 그 지역 상권을 이용했던 그 관할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하면 농막을 계속 다시 또 할 수 있게 뭐 허가를 내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이 시골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외지 사람들이 서울에서 장 다 바꿔 와서 농막에 와서 딸랑 농사 짓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의 주민들과 거기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나 농림축산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부합해서 생각을 해야 돼. 볼펜으로만 굴려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농사를 짓는데 잠을 자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근데 잠을 자지 말라니요. 당일날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농사를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자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농막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농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농막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 업체가 또 문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 쭉 경기도 근방을 제가 많이 다녀요. 저도 이제 싼 땅 같은 거 있나 없나 보러 다닙니다. 조금 사보고 싶어서. 근데 땅을 많이 보러 다니면 농막을 뭐 50평에서 80평, 100평씩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똑같이 지어서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팔더라고요. 뭐 많게는 3억까지 받고요. 그러니까 농막업체에서 농막을 지어갖고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경영을 기가 막히게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너무 별장처럼 막 너무 막 호화찬란하게 우리처럼 우리 텃밭주인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말 귀촌과 귀농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막 업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막을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같이 농사를 조금씩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게 농막 불법으로 그냥 막 너무 막 그냥 막 호화찬란하게 막 분양을 한다든지 농막을 져갖고 막 농막을 별장처럼 분양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쪽을 조금 규제를 좀 둬가면서 차라리 우리같이 진짜 귀농귀촌을 위해서 조금씩 소작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막 업체들도 착하게 한 채 한 채 져갖고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소규모로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하는 농막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농막에서 화장실이나 오폐수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농막을 하면서 재래식 화장실 갖다 놓고 써야 되는 이런 현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차라리 농막이라는 거는 허가를 거기까지 내줄 거면 상수도와 이 오폐수까지는 해결을 해줘야지
거기서 정말 재래식 화장실 쓰는 거 상당히 그 끔찍한 일이거든. 요즘 현대화 이런 시대 2023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쓰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정부에서 앞으로 할 거면 오폐수하고요, 그 수도 문제하고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화장실 문제까지 그런 거는 수세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을 그걸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농사를 질 수 있게,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거름 쓰는 양을 보면 압니다. 몇백 평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100평이다, 200평이다, 300평이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평 기준이면 몇 포 정도 이상, 300평이면 몇 평 이상, 500평, 1000평이면 몇 포 이상 거름을 사용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은 그 거름을 무조건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소비를 안 하면 농사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면은 그 거름을 100%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농협이나 동네 거기 지역별로 쓸 수 있게, 그런 농사를 정말 100% 질 수 있게, 이 방법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골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 우리같이 농촌, 귀농, 귀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알거든요. 왜? 구독자님들한테 댓글을 많이 받습니다. 댓글을 많이 수렴하다 보면 평균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부분들을 또 평균치와 또 저희 개인적인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해봤던 귀농귀촌의 농막을 조금 더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것 같다, 나라가 발전할 것 같다, 뭐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부합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농막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6평까지 해주되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고 화장실, 오폐수 다 허가 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슨 뭐 수도가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오폐수까지 해주고 그 수도가까지 해서 오폐수가 안 흘러나가게 차라리 법으로 막으면요, 더 불법으로 더 흘려보냅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3년마다 제출한다,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팩트는 서민들이 귀농귀촌, 요즘 이런 텃밭 가꾸면서 야채 힐링 이런 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이 지쳐있는 일상에서, 코로나로 얼마나 한 3, 4년간 힘들었습니까? 전 국민이. 이랬을 때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서 가족들이 농막이라는 건 원래 농사진 농기구 창고로 하는, 원래 그거 알아요. 아는데 이미 시행을 오래전부터 했던 거니까 농막이라는 거 허가를 내줬잖아요. 한 김에 오폐수와 화장실까지 허가해주고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지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완화시켜주고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무조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도 살고, 예? 외지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융화되고, 농촌에 와서 농막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그 지역이 좋아갖고 또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눌러서 노후까지 보내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슨 뭐 외지인들이 와갖고 농막만 하고 그냥 서울 왔다 가고 그러진 않아요. 예, 6평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가족들 2~3명 하고 자는 거 외에는 못 자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 그 지역이 좋아서 내가 노후에 살고 싶다, 그럼 다시 그 주변에 땅을 사갖고 또 집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 누리고만 도망가는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의견과 지금까지 구독자님들이 써주셨던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림축산부와 정부가 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요번에 새로 다시 발표하는 농막 규제에 이런 정보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그 항의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 주인 구독자님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막법 완화시켜서 우리가 귀농귀촌 하는데 조금 수월한, 그리고 우리 같이 서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일거리로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규제 법안을 좀 기다리면서 오늘 제가 개인적인 좀 방송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